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혹시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자도 피곤하고 개운치가 않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중년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4050대 중년의 약 68%가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하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부터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늘 피곤함, 몸이 무거운 수면의 질 저하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호르몬 변화,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중년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건강한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니까요. 오늘은 중년 여러분의 꿀잠을 위한 특급 비법,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8가지 팁을 쏙쏙 뽑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만 잘 활용하시면 다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깊은 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팁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에이,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일보다 훨씬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른 곳에 간 것처럼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주말에도 평일과 기상시간을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지키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편안한 수면 리듬을 찾아갈 거예요.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이 우리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알람을 조금씩 당겨 설정하거나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밤에는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팁은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공간은 우리의 수면의 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 시청을 과감하게 멀리해주세요.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우리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소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1822도 사이라고 하니 실내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해주세요. 만약 바깥 소음이 거슬린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 조명이나 아로마 오일 디퓨저를 활용하여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침구류는 깨끗하고 편안한 것으로 사용하고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보세요. 마치 동굴 속처럼 아늑하고 어두운 환경이 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침실을 잠을 위한 성역으로 만들어보세요. 세 번째 팁은 현명한 식습관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년에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늦은 밤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숙면을 방해해요. 위장이 활동하느라 몸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 배가 고프다면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아주 소량만 섭취해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1개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커피나 홍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거든요. 개인차가 있지만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배출되기까지는 6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알코올은 잠들기 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잠시 잠에 들게 하더라도 밤중에 깨어나게 하거나 깊은 잠을 방해하니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우유, 콩, 견과류, 해조류 등을 섭취해보세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서 수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팁은 낮 시간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그 시기와 강도가 중요해요. 낮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밤늦게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 짧게 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이 낮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팁은 이완요법 활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발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보다는 12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에 7에 8호법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몇 차례 반복하면 우리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진정되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이완 시간을 가져보세요. 은은한 향의 아로마 오일 라벤더, 캐모마일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팁은 수면에 좋은 음식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외에도 수면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멜라토닌 생성에 필수적인데 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토마토, 계란, 체리, 우유, 호두, 아몬드, 통곡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천연 수면제로 불리기도 해요.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가 수면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석류, 검은 콩, 두부, 양배추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B9는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시금치, 통곡물, 육류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 후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겠죠? 7번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돌보기입니다. 중년에는 직장, 가정,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잠들기 어렵게 하고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방해하죠?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걱정이나 할 일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뇌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도 숙면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거나 오랜 기간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수면 클리닉 상담은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몸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팁은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 이해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뇌의 아데노신 A1 수용체 밀도가 낮아지고 수면에 관여하는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깨는 것도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아, 나이가 드니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한 잠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패턴을 찾아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만약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8가지 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어떠셨나요? 중년 여러분의 꿀잠을 위한 8가지 특급 비법, 쏙쏙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은 우리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준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잠 못 들어 고민하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